안녕하세요. 큰새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4단원 비율과 그리고 또 비와 비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비율로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같이 준비된 그림을 볼까요? 자, 비와 비율 문제예요.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왼쪽은 물이 담긴 어떤 통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다른 3개의 컵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크기가 다른 3개의 컵이 있고요. 500ml가 담겨있는 컵이 있어요. 자, 이 통에 물을 이제 각각 담는 거예요. 만약 500ml에 있는 물을 200ml에 담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요. 500ml, 1000ml에 담는 거를 전부 볼 건데요. 각각 한번 비율로 표현해 볼까요? 비율로 표현하기 전에, 자, 이건 잠시 지우고요. 비율로 나타내기 전에 분수로 먼저 나타낼게요. 200ml 컵은 500ml 이 통에 있는 물을 몇 번 담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200ml에서 500에서 200을 나누어주면 되겠죠? 나누어주면 500 나누기 200이니까 200분의 5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씩 없어지고 2분의 5가 되어서 대분수로 나타내면 이제 익숙하죠? 2와 2분의 1. 그리고 500ml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500분의 500이 되어서 1. 그리고 1000ml에 담으면 1000ml분의 500ml. 그래서 좀 소리를 작게 할게요. 500ml를 해서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러면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200ml 컵에 500ml 물을 담으면 2번 담을 수 있고, 그리고 2분의 1컵 더 담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2 더하기 2분의 1. 2컵,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500ml는 한 번밖에 못 담겠죠? 그리고 1000ml 컵은 절반이 담아질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비와 비율을 시작할게요. 우선 비는 500ml와 200ml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라는 것 자체가 몇 배인지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 500ml는 200ml의 몇 배인가요? 몇 배 하면 같아지나요? 이런 의미겠죠? 그럼 얼마를 넣으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비와 비율을 한번 배웠어요. 얼마인가요? 바로 200으로 나누어주고 200분의 그 다음에 1이 되니까 500을 곱하면 500과 같아지겠죠. 500.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500을 비교하는 값, 비교값,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0은 컵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기준값이 되어요. 따라서 200분의 500은 비율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할게요. B는 500 대 200 비교하는 값과 기준값이 있고요. 비율은 분수예요. 200분의 500. 그리고 계산한 결과대로 2분의
5가 되어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각각 한번 다 구해볼게요. 비와 비율. 500분의 500은 비율은 500대 500인 비율은 500분의 500이고 1이 되겠죠? 1000ml는 그 비율로 따진다면 B는 500대 1000이고요. 비율은 1000분의 500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7대 10의 의미. 여기서 7과 10은 한번 도형으로 나타내 볼까요? 우리가 기준값이라 했죠. 기준값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런 의미예요. 10명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10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7명이 색칠되어 있대요. 그러면 색칠된 사람은 전체 사람의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7명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색칠되지 않은 사람의 수는 남은 10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7과 10분의 3을 더하면 10이 되고, 정확히 말하면 1이 되고, 1은 전체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기준값에서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차지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위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기준값이 비교하는 값보다 작으면 1보다 크고 같으면 1이 되고 기준값이 작으면 기준값이 크면 분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횟수와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한 번, 두 번 던지면서 앞뒤가 무작위로 나오겠죠? 무작위는 랜덤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렇게나 우연으로 나오는데 8번까지 던졌어요. 8번까지 던지면 한번 8번까지 던진 거를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고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그러면 앞면의 개수와 뒷면의 개수를 한번 먼저 세워볼까요? 앞면은 색칠을 할게요. 잘 보이도록. 앞면은 3개가 있고요. 뒷면은 5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앞면은 3번 나오고 뒷면은 5번 나왔어요. 그럼 위로 올릴까요? 동전을 던진 횟수 총 8번이었죠? 8번 중에서 앞면의 개수는 몇 번인가요? 3번. 그리고 그 횟수의 비를 쓰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8번 중에 3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은 8번이겠죠? 기준값은 8이 되고 횟수 3번, 그래서 3대 8이 되고요.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8분의 3. 의미는 8번 던진 것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뒷면도 찾을 수 있겠죠? 5대 8. 항상 기준값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값이 분모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값이 분자로 들어가서 8번 중에 5번이 뒷면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속도가 좀 빠른가요? 일단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백분율 그리고 비와 비율의 백분율 둘의 관계.
백분율은 100이라는 게 숫자예요. 100. 그리고 분은 분수에 있다는 의미예요. 분수에 있는 비율.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100분의 얼마? 네모, 세모.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항상 분모가 100이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100분의 64는 분모가 100이네요. 맞죠? 그래서 이 100분의 64를 100분율로 쓸 때는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자, 좀 올릴까요? 딱 됐네요. 비율에서 100분의 64는 쓸 때는 64%라고 써요. 그리고 64%라고 읽어주면 돼요. 이 퍼센트라는 의미는 이제 100분의 64에 100을 곱해 주어서 분모를 없애 주었고요. 거기에 뒤에 퍼센트, 기호를 붙인 거예요. 100을 곱했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100개 중에 64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64%는 말 그대로 전체 중에 전체를 100으로 두는 거죠. 말 그대로 100개 중에 64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비율을 100분율로 바꿔보고요. 100분율을 비율로 바꿔볼게요. 이 네모 칸을 채우는 건데요. 자, 먼저 비율이 있어요. 비율은 100분의 27이 있죠. 이 100분의 27에서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이 된다는 것을 아까 위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100분의 27 곱하기 100은 2라고 쓰면 되고요. 이제 분모의 100과 분자의 100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27만 남아서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었어요. 그러면 27% 쓸 때는 27% 쓰면 되고요. 이번에 100분율을 비율을 바꿀 거예요. 아까 비율에서 100분율 바꿀 때는 100을 곱했었죠. 100을 곱해 주었으니까 이제 반대로 갈 때는 100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 27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100분의 27, 그리고 의미는 100개 중에 27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데 100개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다른 숫자를 넣어 볼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짜잔. 자, 4개. 4개 중에서 1개를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4개 중에 1개가 색칠된 거죠. 4분의 1은 비율이에요. 이제 이 비율을 100분율로 바꾸어 볼게요. 그럼 100분율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먼저 4분의 1을 계산해줘요. 1 나누기 4 맞죠? 그리고 1은 4로 안 나누어지니까 0 점 소수점 들어가고요. 그러면 소수점 밑에 0이 붙어서 10이 된 거를 4로 나누어줘요. 그러면 2, 그리고 2 곱하기 4는 8, 그래서 2가 남고요. 다시 20, 0을 붙여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계산을 해줘요. 계산해주면 4 곱하기 5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0. 따라서 4분의 1은 0.2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했었죠. 이제 그 계산을 해볼 거예요. 먼저 100분의 1이니까
두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네요. 먼저 4분의 1에 내릴까요? 4분의 1에 바로 100을 곱해주는 방법. 그리고 백분율을 그러니까 4분의 1을 계산해서 0.25죠? 0.25에 100을 곱해주는 방법. 어떤 게 쉬운지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쓰면 돼요. 먼저 위에 거 먼저 할까요?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고요. 백분율이니까 퍼센트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밑에는 0.25는 100분의 25이고 뒤에 100을 곱해주니까 100 분자 분모가 약분돼서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백분율이니까 퍼센트를 붙여주면 돼요. 결과가 같네요. 아마 여러분은 이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4여서 가능했지만 만약 4가 아니었다면 소수로 바꿔줘서 계산해 주시는 것도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개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한 개가 3분의 1이 되죠?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그림은 봐주세요. 자, 그러면 3분의 1 중에 3개 중에 한 개를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은 비율이 되고요. 이 비율을 이제 백분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에 100을 곱해주는데요. 그러면 100을 곱해주면 3분의 100이 되니까 이제 100을 3으로 나누어 준 것과 같아지겠죠?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10의 자리는 3으로 나눠주면 90, 그리고 빼주면 100 빼기 90은 10 맞죠? 그리고 1의 자리는 3, 그러면 9 되고 10에서 9를 빼주면 1, 그리고 소수점 찍고 0, 10, 10, 10 계속 반복되니까 소수점도 333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 100을 이미 곱해준 값이 33.333 얼마이기 때문에 결과는 33.333 계속 내려갈 건데 셋째 자리에서 퍼센트를 붙여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33.33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 이 한 조각의 크기는 33.33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비율을 백분율로 바꿔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설명을 해도 이 부분은 계속 백분율로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인율을 구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할인율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막 5% 할인, 10% 할인 이런 걸 본 적이 있죠. 여기서 5%와 10%는 원래 있던 가격의 5%를 빼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퍼센트라는 건 아까 우리가 배웠죠. 비율로 100분의 5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에 5를 빼줍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만약 원래 있던 가격이 10,000원이었다. 이렇게 정한다면 그 중에서 5%를 빼주니까 100분의 5를 곱해서 먼저 5%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줘요. 계산해주면 100과 10,000이 나누어지면 100이 되고요. 곱하기 5가 되어서 500 곱하기 100은 100 곱하기 5는 500원. 따라서 500원이 할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할인이 됐다는 말은 이제 10,000원에서 500을 빼준 값으로 팔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10,000원에서 500을 빼주면 9,500원이 될 거예요. 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빼주는 값을 계산했고요. 그래서 10,000원에서 또 500을 빼줬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100분의 5를 빼주면 남은 100분의 95로 팔겠습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0,000원에 100분의 95를 곱해주는 것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과 100을 100분의 1을 곱해서 100이 되고요. 거기에 90으로 곱해서 100 곱하기 95는 9,100원 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10%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10%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요. 자, 득표율. 득표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득표율이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 선거가 아마 얼마 이상 올라가면 바로 되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득표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득표율은 이제 여러분이 반장 선거 같은 데 나갔을 때 학교에서 뽑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만약 한 반이 몇 명이 있다고 할까요? 25명이 한 반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25명이 다 여러분을 뽑았어요.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100%가 되겠죠? 왜냐면 25명 중 25명이 뽑았으니까 100%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 중에서 10명만 뽑았다 라고 하면 25명 중에서 10명이 뽑았습니다 라고 해서 25분의 10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25분의 100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 100을 곱해줘서 이제 백분율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25와 100을 25분의 1과 100을 곱해서 약분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4는 40 그리고 퍼센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학생 우리 반에서 40%가 나를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이제 여기서 바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건 100분의 얼마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면 바로 분자를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5에 4를 곱하면 100이 되겠죠. 10에 4를 곱해줘야 분수의 크기가 안 바뀔 거예요. 여기에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100이 되고 분자는 10 곱하기 4니까 40이 될 거예요. 이제 백분율로 바꿔주면 100을 곱하겠죠. 그럼 100과 100분의 1이 약분돼서 40이 남고 퍼센트를 붙여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찾아볼게요. 자, 진하기. 우리가 뭐 배웠죠? 할인율 배웠죠. 할인율은 몇 퍼센트 할인한다고 하면 원래 수에서 얼마를 빼줘서 할인하는 만큼 곱해줘서 얼마를 찾고 그거를 원래 값에서 빼줬고요. 득표율은 전체 중에 몇 명이 뽑았다고 하면 100을 곱해줘서요 퍼센트를 찾아줬고요. 마지막으로 진하기는 쉽게 말하면 농도 또는 소금물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이 진하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농도를 살펴볼게요. 농도는 소금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짜다 이런 느낌이 있죠. 너무 짜. 왜 짤까요? 소금을 넣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소금물의 농도는 점점 진해질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소금이 점점 들어갈수록 소금물은 진해지고요. 농도는 커지고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찾아볼게요. 소금물이 만약 100g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소금은 10g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몇 대 몇이죠? B는? 비례식은 소금물 대 소금 대 소금물은 10대 100이라고 세울 수 있고요. 이거는 B가 두 개가 등호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비례식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자, 비례식이 있어요. 그러면 소금물 중에 소금은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소금물을 분모로 넣겠죠. 기준값 100분의 10. 그래서 소금물 중에서 소금은 100분의 10이 있고요. 자,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백분율. 얘는 B였어요. 비율이에요. 백분율은 100을 곱해주죠. 100분의 100에 100분의 10에 100을 곱해줘서 10 그리고 퍼센트 100은 서로 약분이 됐어요. 그럼 10%의 소금물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전체 중에 100g 중에 10g이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이 소금물이 10%가 농도라고 부르고요. 진하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뭐가 있나요? 소금물에는 소금이 들었고요. 물이 들었죠. 소금과 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넣을수록 소금물도 같이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만약 물이 50g이 있었다고 하고요. 소금이 10g이 있었다고 하면 소금물은 60g이 됐을 거예요. 소금을 계속 넣을게요. 20g, 물은 계속 50이에요. 그러면 20g일 때 소금물은 70g이 되겠죠? 30g일 때 소금물은 80g. 40g을 넣으면, 소금 40g 넣으면 물은 50g이었으니까 소금물은 90g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100을 맞춰 볼게요. 소금이 50g, 물이 50g 있으면 소금물은 100g이 될 거예요. 자, 이런 표가 먼저 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농도를 구할 거예요. 농도는 어떤 거였죠? 진하기이기도 하고 소금물에 포함된 소금의 양, 소금의 백분율. 자, 그러면 농도는 백분율이죠. 기준값, 분모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분모가 되고 소금의 양은 10 분자에 들어가고 거기에 백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소금물 70g 중에서 소금 20g 있고 100을 곱해주고요. 또 소금물 10g 더 넣었어요. 80 중에 30이 들었고 100을 곱해주고요. 90 중에서 40을 넣고 100을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100g 중에서 50g이 소금이고 100. 자,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먼저 60분의 10은 6분의 1이죠. 거기서 6분의 100. 70분의 2는
7분의 2죠. 거기에 100을 곱했으니까 7분의 200. 80분의 30은 8분의 3이죠. 거기에 100을 곱했으니까 8분의 300. 그리고 9분의 400. 마지막으로 10분의 500.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분모를 똑같이 맞추고 싶은데 그냥 분자를 똑같이 맞춰 볼게요. 분자를 얼마로 맞추냐면요, 그러니까 100, 200, 300, 400, 500이 있으니까요, 한번 곱해서 잠시 계산할 시간을 주세요.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60, 6,000으로 맞춰볼게요. 6,000으로 맞추면 6,000이에요. 숫자를 조금 더 크게 적을까요?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자, 6,000으로 맞추면 분모에 60을 곱하고 분자에도 60을 곱해야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소금물에 소금을 넣을 때마다 짜지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예요. 자, 30을 곱해주고 30을 곱해주고요. 6,000으로 맞추기 위해서 20을 곱해주고, 얘는 15를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 분모에 15를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10을 곱해줘요. 그러면 분모는 6 곱하기 60이니까 360. 분자는 6,000. 분모는 7 곱하기 30이니까 210. 분자는 6,000. 분모가 180. 그리고 분자는 6,000. 분모가 135. 분자는 6,000. 분자는 전부 6,000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100분의 6,000? 12가 돼야 되네요. 120분의 6,000. 자, 그러면 6선을 전부 없애고 분모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0g 1대, 20g 1대, 30g, 40g, 50g의 소금을 넣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농도가 제일 큰 거는 50g 넣은 거겠죠? 소금도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분자가 같으니까 전부 오른쪽에 있는 게 클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을수록 더 진해지는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또 다른 것 같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시는군요. 한번 적어볼게요. 소금물 800g의 진하기가 80이에요. 80%라고 합니다. 이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몇 g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진하기가 80%래요. 진하기는 농도였죠. 농도 문제예요. 자, 80%는 뭐였죠? 아까 우리가 투표할 때 100명 중 80명이 뽑았다 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중에서 80이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100g 중에서 80g이 소금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100분의 80은 100g 중에 80g이 소금이니까 800g 중에서는 몇 g이 소금일까요? 라는 문제와 같아요. 비와 비율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나요?
100을 8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에 8을 곱해주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분자에도 8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800g일 때의 소금의 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8에 80을 곱하면 8편에 64, 그리고 0을 붙이면 640g의 소금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소금물이 800g이죠. 그러면 800g, 그리고 소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그램, 맞죠? 그리고 여기에 백분율 100을 곱했더니 80%가 되었대요. 그러면 8분의 네모, 800과 100을 약분했어요. 8분의 네모는 80, 맞죠? 왼쪽도 퍼센트, 오른쪽도 퍼센트니까 단위를 생략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8을 곱해주고 오른쪽도 8을 곱해주어서 등호가 바뀌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럼 8과 8이 약분되고 네모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640g.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맞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컵이 있어요. 컵을 옆으로 한번 볼게요. 컵에 무게가, 컵을 제외하고 안에 들어있는 무게가 300g이래요. 그러면 전체가 300g이겠죠? 그리고 안에 소금이 이렇게 퍼져 있을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소금 75g. 그러면 이 물의 진하기는 얼마인가요?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300g이었죠. 300g 중 소금이 75g이 있기 때문에 300분의 75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로 비율로,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게 백분율이니까 100분율로 계산을 해볼게요. 100분율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이 되어서 300과 100을 약분하면 3분의 75가 되고요. 한번 75도 3으로 약분해볼까요? 75 나누기 3. 그러면 10의 자리 2, 6 빼주면 7에서 6을 빼주면 10, 5가 되고요. 3에 5를 곱하면 15가 되겠죠? 따라서 빼주면 0. 그러면 3분의 75는 2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00분율이니까 퍼센트 붙여주면 돼요. 따라서 25%가 소금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너무 많은 진도를 한꺼번에 나간 것 같은데요. 자, 아직 비와 비율 끝나진 않았어요. 끝나진 않았고 다음 주에 비와 비율에서 비례식과 그리고 비례 배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배우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